반갑습니다. 저는 시큐레터 대표이사 임차성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할당해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대부분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 악성 코드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사실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보안이 중요하지만 저희는 해킹 공격에 이용하는 그 악성 코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주로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해킹 사건이 대부분 대규모 해킹 사건들은 처음 공격이 어떤 게 들어왔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해킹 공격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내부로 어떤 파일이 처음에 들어왔냐가 중요한데 그 파일은 대부분 이제 문서 파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건 간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파일은 거의 대부분이 문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어떤 기관에 갖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죠. 외부에서 내부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특히 이메일, 어태치먼트 파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이 금융보안연구원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우리가 해킹 공격의 침해 유형의 그 54%가 이제 악성 코드를 통해서 감염되는 해킹 공격이고요. 악성 코드 중에서도 대부분 해킹 공격은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은 악성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내부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파일이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 파일이 뭐죠? 당연히 문서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파일로 들어오는 공격을 우리가 잘 막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메일로 exe 파일을 이렇게 받아서 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저거를 열어보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안 교육이 잘 돼 있고 인식이 높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exe 파일을 저렇게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블랙홀 ex인데 저거를 이제 막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gmail이나 네이버나 웹메일에서도 저렇게 exe 파일을 첨부하면 아예 첨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공격 방식이 저렇게 exe 파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문서 파일을 통해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문서 파일은 우리가 보안 교육을 통해서 안 받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메일로 관리비 내라고 오면은 저거로 관리비 내려면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안 교육을 통해서 막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이거를 잘 막을 것이냐 그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방법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이제 우리가 PC에서 백신 많이 쓰시잖아요. 안티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안티바이러스 제품은 이제 아주 좋은 솔루션이에요. PC에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감염된 이력을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진단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시그너처 기반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공격은 악성 코드를 대부분 이제 타겟 공격을 할 때는 악성 코드를 이제 새로 만듭니다.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시그너처가 없겠죠. 시그너처가 없는 것들을 차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APT 솔루션이 한 10년 전쯤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행위 기반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아주 좋은 컨셉이죠. 시그너처 없이 악성 코드를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어떻게 진단하냐면 사용자가 한번 실행해 보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이게 지금 악성 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시그너처가 없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라도 차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뭐 가상 환경에서 하면 차단하는 제품인데, 이런 행위 기반 솔루션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 만든 악성 코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해커가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회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해커들도 요새는 다 기업화되어 있어서 되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차단할까, 대부분 요 세 가지 방식을 많이 차용을 해요. 첫 번째로는 보냈을 때 악성 코드를 지금 현재 환경이 가상 환경인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레지스터를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리얼 환경인지 가상 환경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 환경이면 아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행위 기반 솔루션이 한 5분 정도 행위를 이렇게 지켜보고 그거를 게더링해서 악성이다 정상이다를 판단하는데, 아예 행위 자체를 한 5시간 후에 하거나 아니면 3, 4일 후에 하거나 이렇게 만들면은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만들면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타겟 공격에 많이 이용되는 게 요 사용자 행위 조건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문서 파일을 이렇게 내가 이제 3,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면 그 특정 폰트를 볼 때 그때 취약점이 일어나도록 만들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얘를 진단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제 행위 기반 솔루션이 이런 악성 코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5페이지 정도까지 자동으로 넘겨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100페이지 후에도 넣을 수 있고요. 맨 뒤에도 1000페이지 후에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이런 것들을 또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해야지만 악성 행위가 일어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우회하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행위 기반 솔루션이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좀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홀을 어떻게 탐지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exe 파일은 대부분 기본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문서 파일을 주로 받아요. 문서 파일로 해킹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문서 파일이 어떻게 악성 행위를 하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문서 파일이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문서가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서의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매크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매크로는 마치 실행 파일과 똑같아요. 문서에 있는 매크로는 예를 들어서 파일을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 다운로드 받는 객체가 악성 파일로 바뀌면 악성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 파일 중에 매크로가 있으면 좀 위험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곳은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매크로는 문서의 정상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를 딱 열어보면 노란색 창이 딱 뜹니다. 매크로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는데 그거 안 실행하면 돼요. 그거 안 실행하면 사실 매크로를 통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크로를 또 실행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또 막아줘야 돼요.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상 기능을 이용한 악성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CD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런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자바스크립트나 매크로를 제거하고 문서를 다시 조합해서 보내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CDR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것들을 거의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매크로 같은 공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수량도 많고 공격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량도 별로 없고
가끔 공격이 되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취약점이에요. 폰트에 취약점이 있거나 혹은 머릿말, 꼬릿말에 취약점이 있거나 혹은 표 속성에 취약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바로 악성 행위를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런 취약점들은 이 악성 코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악성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익스플로잇을 이용한 악성 코드는 차단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CDR로 제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폰트에 있는 취약점들은. 그래서 정상적인 매크로나 이런 것들은 CDR로 근본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취약점을 이용한 파일들은 폰트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CDR로 한 폰트로 다 통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그너처도 기본적으로 우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분석가한테 파일이 넘어와요. 그럼 분석가가 이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합니다. 어셈블리 레벨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게 악성인지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이 분석하는 거를 이 취약점이 일어나기 전에 정상적인 플로우 내에서 어셈블리 레벨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악성인지 정상인지 그거를 이제 자동화한 솔루션이 저희 시큐레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디버거 상에서 이게 취약점이 아주 특정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취약점들을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진단을 자동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요 CPU 레지스터 값에 여기 지금 CC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크로벳 리더를 개발한 사람은 저 상태에서 제가 이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올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문서 파일을 열어보면 저기에 이 CC 값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데이터를 특별히 크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크로벳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망가지고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우게 되는데 그 주소까지 덮으면서 악성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진단을 하려면 이 CPU 레지스터 단에서 진단하면 이 취약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 시점에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디버깅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CPU 레지스터를 따라서 SH 체인이 감염됐는지 CPU 레지스터가 이상한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아직까지 어크로벳 리더가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는 시점인데 힙에 이상한 데이터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악성 행위를 하기 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힙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지금 시점에서 모르지만 이게 지금 악성 파일인지 정상 파일인지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 레지스터가 그 특정 값의 많은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 CPU 레지스터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면 힙으로 가서 악성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쉘 코드가 악성 코드에 이제 그 어떤 행위를 하느냐 저기다 이제 넣어 놓으면 되는데요. 저 쉘 코드 안에 랜섬웨어를 넣어 놓으면 랜섬웨어가 되는 거고요.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넣으면 외부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워드 파일인데 안에 플래시가 있어요. 그리고 요 test.mp4가 취약점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1KB 안 되는 아주 작은 파일인데 여기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 경로에다 빼놓은 겁니다. 왜 빼놨냐면 해커가 공격하고 싶은 시점에만 딱 공격하려고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놓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당연히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그너처는 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는 얘를 돌려보면 얘는 그냥 정상 파일이에요. 그러면 악성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내부망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이제 문서가 실행 파일과 다른 점은 문서 파일은 특정 포맷을 받으면 우리가 막 수정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막 여러 버전으로 막 퍼집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내부망으로 들어갔구나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해커가 요 서버를 키면 그때부터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경로에다가 취약점을 일으키는 트리거 파일을 따로 빼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문서의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어렵지도 않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성 문서 파일을 모아서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던져서 실행을 해보면 앞에서 이제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걸 제외하면 실제로 대부분 행위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부분 만들어진 파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진단하는 시점에서 이게 악성인지 정상인지 행위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그너처로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시그너처로도 판단이 안 되고 행위로도 판단이 안 되고 그럼 이런 게 분석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분석가가 이 파일을 받아서 이렇게 디버거에 올려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메모리 맵을 쓰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힙 스프레이를 한 모습인데 이렇게 프라이베이트 메모리를 400메가 가까이 많이 쓰는 경우에 지금 이거는 딱 봤을 때는 분석가가 봤을 때는 힙 스프레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힙 공간을 많이 썼다고 해서 악성 행위를 한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 하지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는. 그래서 저 안에 데이터를 들어가서 보면 쉘 코드가 실행이 되려면 ROP 체인을 제외하고는 NOP 슬레드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제작할 수가 있는데 제작을 할 때 상대방 PC에서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얘가 환경에 따라서 주소를 어디로 띄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P 슬레드를 이만큼 넣고 그 다음에 쉘 코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반복되는 NOP 슬레드를 보고 아 지금 이게 무슨 행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악성이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쉘 코드들이 많이 띄는 주소에 좀 더 타이트하게 NOP 슬레드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SH 체인이 다른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쓰는데 메시지가 뜨잖아요. 근데 그 주소가 원래 다른 주소여야 되는데 저기 0808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크로벳 리더는 10 주소로 가서 거기서 마치 실행 파일처럼 악성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한다거나 이럴 때는 디버거 상에서 악성 행위를 진단하게 되면 여러 환경적인 요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 적용 사례인데요. 직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면은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한 48건씩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거 8건, 언노운이 40건인데 리포트를 막상 받아보면 우리가 몰랐던 악성 코드가 40건씩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갈 수 있지만 알고 나면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솔루션을 빼면 다음 달부터 40건씩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들은 막 한 달에 막 1,000건씩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들은 몇백 건씩 들어오는 데들도 있고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 되게 잘 돼 있는 데들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들은 한두 건 정말 들어오는 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막상 걸어놓고 보면 악성 코드가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내부망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질문도 제가 가끔 받아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악성 코드가 이렇게 그동안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왜 잘 몰랐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악성 코드들은 대부분 은닉 모드로 동작하고요.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시점은 정확히 말하면 해커가 알려주고 싶을 때입니다. 랜섬웨어로 감염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주 드물게 뭐 옛날 한수원 사태처럼 막 PC를 막 포맷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랜섬웨어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악성 코드의 대부분은 은닉 모드로 정보를 빼갑니다. 그래서 감염돼도 잘 감염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악성 코드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먼저 발견하고 먼저 막는 사람이 잘 보완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이메일 쪽 제품이 있어요. 스팸과 메일 서버 사이에서 정상인 경우에는 패스, 악성인 경우에는 들여보내지 않고 바로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리포트를 보내주는 게 SLE라는 이메일용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망연계 솔루션인데요. 우리가 이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긴 폐쇄망이고요. 아주 중요한 데이터, 국가기관이나 금융권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데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불편하지만 폐쇄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망 연계를 했더라도 외부에서 내부로 실행 파일은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도 문서 파일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서 파일이 악성이면 내부망이 당연히 감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망연계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안티바이러스, 백신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티바이러스는 시그너처 기반이기 때문에 알려진 악성 코드를 기본으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렇게 망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려고 공격하는 경우는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듭니다. 옛날 거 재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그너처 말고 알려지지 않은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탐지하려면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샌드박스 기반의 제품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행위 기반 솔루션을 만약에 또 걸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행위 기반 솔루션은 태생 자체가 exe 파일은 무조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실행 파일을 잘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비실행 파일인 문서 파일은 행위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비실행 파일이니까. 근데 행위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일어나는데 exe 파일을 잘 진단하는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면 당연히 진단율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들어가는 파일들이 문서 파일이기 때문에 문서 파일을 어떻게 잘 진단할 거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망연계는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보통 5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5분 정도 딜레이를 시키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컴플레인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으면서도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크레터 솔루션은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이 아니라 디버거 베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고 비실행 파일을 어태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위 기반이랑 진단하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진단하기 때문에 저희 GS 인증서에 보면 공식적으로 파일 하나 진단하는데 평균 43.28초 걸립니다. 그래서 언노운 디텍션을 샌드박스 기반에서 하는데 1분 안에 결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연계 쪽에는 우리나라에서 보안을 하는 키사나 중요 국가기관이나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단율도 중요하지만 가용성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웹 공용 게시판은 우리가 민원인들이 뭐 생보사나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이 다큐멘트를 올리면 실행 파일은 당연히 게시판에 못 올리고요. 민원인들이 다큐멘트 올리면 담당자는 반드시 그거 다운받아서 봐야 돼요. 근데 악성 코드 올리면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열어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문서가 올라오는 곳에 저희 솔루션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해주는 유일한 솔루션이고요. 이런 방식을 차용하기 때문에 기존 행위 기반 솔루션보다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악성 코드, 쉘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한대의 행위가 생겨요.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쉘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익스플로잇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커가 여러 가지 변수를 넣을 수 있는 부분 전에 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영향을 극히 덜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시그너처 기반의 안티바이러스가 있었고요. 이게 뭐 무용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되게 좋은 솔루션이지만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진단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요.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진단하기 위해서 실행 파일 무조건 실행을 해보고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행위 기반 솔루션이 있었고, 하지만 이거는 이 실행 파일을 잘 진단하는데 아주 적합하나 비실행 파일은 행위가 없습니다. 비실행 파일이니까 행위가 없는 게 정상인데, 이런 특별한 환경에서만 행위가 일어나는 이런 비실행 파일들은 어셈블리 레벨에서 취약점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 잘 진단할 수 있습니다. 되게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쪽 기술을 이제 차용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다시 또 저희가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진단 기술들이 있어요. 저희 솔루션의 핵심은 진단을 잘한다입니다. 진단 기술에 대해서 오리엔트 되어 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진단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고객들은 언제나 우리 BMT를 하고 저희 솔루션을 구매를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키사에서 정보보호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를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진단율 10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악성 코드 진단율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아까 말씀드린 스팸, 크리니티 솔루션과 스팸 메일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SL 가시성 장비, 모니터랩의 SSL 가시성 장비를 이용해서 SSL로 암호화되는 구간에서 저희 솔루션을 연동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메일로 악성 코드를 많이 봤는데, 악성 코드는 차단을 하면 되지만 사기성 메일들이 있어요. 뭐 어디로 계좌 이체하라거나 아이디 패스를 입력하라거나 이런 것들은 악성 코드류가 아닙니다. 그 류는 저는 사기성 메일류라고 보고 있어요. URL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엔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 TI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서비스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KT에서 비즈메카를 통해서 연간 2억 건의 이메일 데이터를 AI로 학습을 해서 이런 사기성 메일이라든가 그런 URL들을 저희한테 정보를 연동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 중에 클라우드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온프라미스라서 장비를 이제 도입하셔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MX 레코드만 바꿔주시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나 보안 담당자가 없는 기업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회사에 악성 코드가 얼마나 들어오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바로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어디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사업을 많이 확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우디 국책투자銀行과 산업은행에서 시리즈 B로 해서 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우디에 SLE라는 곳에 이제 직원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달 걸었더니 악성 코드가 일주일에 20건씩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 사례가 또 극명하게 다른데, 여기는 한 일주일에 20건 나오고 여기는 말레이시아인데요. 여기는 한 달 걸었더니 악성 코드가 3,000건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어디든 악성 코드는 걸면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요. 한번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번 걸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창업했고요. 저는 이제 기술자이기도 하고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이제 시리즈 B를 클로징을 해서 한 누적 투자 금액은 한 12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술 특례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사입니다. 저희 부산은행, 한전산업개발, 한국전력기술, 여러 중요 국가기관이나 금융권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사로는 이 어빌리티 시스템, ADT 캡스, 오렌지, T&D 소프트가 저희 파트너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CC 인증이나 혁신 제품,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Y 시큐레이터인데요. 왜 시큐레이터 솔루션을 사야 되는가? 왜 시큐레이터 솔루션이 좋은가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단율이 제일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진단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키사에서 진단율 평가를 받았고요. 진단 속도도 GS 인증서에 보면 43.5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C 인증도 획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개발 혁신 제품에 선정돼서 조달청에서도 저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혁신몰에서도 별도로 구매를 할 수 있고, 혁신 제품에 선정된 제품들은 수의 계약으로도 바로 구매가 아주 편하게 가능하고요. 조달 예산의 1%, 그 담당자가 어드밴티지 있는 그런 혁신, 국가에서 인정한 혁신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들 SMB 고객들은 비대면 바우처 기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제품을 거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사실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사이버 전쟁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이메일을 잘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실행 파일을 외부에서 내부로 이메일을 통해서 받는다면 전쟁을 할 때 성문 열어놓고 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행 파일이 내부로 계속 들어오면 사건 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실행 파일만 기본 차단하더라도 보안성이 꽤 올라갑니다. 근데 실행 파일을 기본 차단하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나 뭐 구글에서 만든 거나 MS에서 만든 거나 이런 인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로 서명된 실행 파일만 받고 나머지 실행 파일은 차단하면 실행 파일로 악성 코드 공격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메일로. 진단율이 100%가 나오고요. 그러면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로인 이메일에서 실행 파일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정책만 오케이 해주신다면 나머지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은 비실행 파일밖에 없습니다.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 그러면 문서 파일이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상적인 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CDR을 이용하면 원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았죠. 취약점, 폰트나 표 속성에 있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타겟 공격용 취약점이 있는 파일들, 그런 것들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성 메일들은 KT나 이런 데서 사기성 메일들 차단하면 저 1, 2, 3, 4를 차단했을 때 저는 정말 효과적이고 아주 안전하게 고객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